최근에도 보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심리가 많이 다운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관심 있는 지역에 부동산 소장님과 이렇게 연락을 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채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1주택자 분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연님인데요. 청약에 당첨되어 1주택자가 될 예정입니다. 청약 당첨된 곳에 실거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직장 때문에 강서 쪽에 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또 다른 곳에 집을 매수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행복한 인생님인데요. 1주택자인데 이번에 타 지역 전세 살다 월세로 옮기고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2주택, 3주택 되면 세금은 어찌하나요? 추가 주택 매수하면 기존 주택 비과세 못 받는데 그건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세 번째는 민뻥님이신데요. 저번 영상에서 비과세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적금처럼 부동산을 모아가라고 하셨는데요. 채비티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가 가면서도 제 형편상 맞는 말인지 판단이 잘 안 되어서요. 3년 전 계약금 10%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현재 분양가의 2배가 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가용자금 4억으로 수도권의 사시가난 재개발 물건을 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이 되지 않아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비과세는 날아가게 되는데요. 아파트에 대한 수익을 포기하고 재개발 물건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세비티님께서 말씀하신 비과세를 포기하라는 말씀은 수익률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적은 수익이면 비과세 포기를 수용할 수 있겠지만 수익률과 비과세에 대한 대충의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세 분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1주택자인데 추가 주택 매수를 해도 될까의 부분입니다. 고민하시는 것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세금이 가장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주택자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는 게 좋은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주택자 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부분이 기존 주택의 비과세 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비과세를 포기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입지가 좋고 이것을 비과세를 받고 팔았을 때 정말 큰 수익이 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비과세를 받고 그 차액을 가지고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1주택을 가지고 갈아타기를 더 좋은 곳으로 하면서 자산을 불려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입지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이 하나인 것보다는 2개, 3개가 될수록 내 자산이 이렇게 더 크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주택이 1,000만 원이 오른다고 했을 때 집이 하나라고 하면 1,000만 원이 오르지만 내가 2채이면 2,000만 원이 오르는 거고 3채이면 3,000만 원이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은 다 제외를 시켰거든요. 이렇게 하나가 오르는 것보다는 2, 3 이렇게 내 자산이 많을수록 똑같은 금액이 올라도 더 많은 내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1주택자인 분들은 그 물건을 팔았을 때를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1주택인 상태에서도 이걸 비과세로 팔아야 된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했을 때도 그 주택을 나중에 팔았을 때 얼마의 수익이 올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매도의 관점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금 때문에 주택을 더 늘릴 수가 없거든요. 매도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산을 늘리는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매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세금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규제가 정말 강하기 때문인데요. 예전으로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규제가 심했던 건 아니거든요. 유달리 현재 시점에서 규제가 더 강화가 된 점이 있어요.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규제가 강하지가 않았어요.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매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또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왔을 때는 특히나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정말 크거든요. 이걸 팔게 됐을 때는 세금으로 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쉽사리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심해지면서 제 물건을 이렇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보유를 하고 늘려가는 게 더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또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절대 예전에 샀던 가격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항상 저평가 지역을 찾고 그곳에서 저평가된 유망 단지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미분양이 많았거나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지역인데 이제 막 상승하는 곳들이에요. 그런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곳을 팔게 되면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절대 제가 샀던 가격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파는 것보다는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비과세를 포기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포기하면서 제 자산이 더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걸 팔았다면 자산이 그렇게 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주택자라면 주택을 하나이든 두 개이든 더 늘려가시는 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더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가장 큰 부분이 세금이거든요. 수강생분들을 만나보더라도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세금이라고 해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거든요. 세금 각각마다 적용이 되는 조건들이 또 다르거든요. 비규제 지역이냐 규제 지역이냐 따라서도 중과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주택을 더 늘렸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막상 세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오히려 주택수를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세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금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세금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한 3권 정도는 사서 반복적으로 그 책들을 보고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 좋은 세금 채널들이 있거든요. 항상 그 채널들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도 저희 세금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세금 상담을 받고 싶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료로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 국세 상담 126번이 있어요. 거기 전화를 하면 양도세와 같은 국세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이 방법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세금 공부를 하시면 좀 더 내가 주택을 늘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저는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주택자분들이 자산을 늘리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도 보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심리가 많이 다운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관심 있는 지역에 부동산 소장님과 이렇게 연락을 했었거든요. 소장님 말에 의하면 확실히 올해 연초보다는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매수 심리가 다운이 되면서 거래가 줄어든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거래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파트라는 것은 필수제이기 때문이거든요.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상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해요. 만약에 내 아이가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중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수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사를 해야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좀 더 넓은 평수로 이동하고 싶은 수요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거래는 계속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규제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심리가 다운이 되고 거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결국 가야 되는 곳은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그런 것에 위축되지 말고 내가 돈이 있고 더 집을 늘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내 자산을 늘려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